네, 오늘의 주제는 수소 관련주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지난 12일에 CNBC 프로그램인 매드머니에서 짐 크레머 진행자가 이 장투를 원한다면 수소 관련주를 살펴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가 됐는지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CNBC는 미국의 이제 중요한 경제 채널이죠. 여기에 이제 짐 크레머라는 사회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7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금융위기 징조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명성을 지금 얻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13년 전 얘기죠. 하지만 한번 이제 명성을 얻으면 그에 대한 이제 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데 반대로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보인 거고요. 그 안에서도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고평가받는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뭐 저평가받는 수소주를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실제로 수소 관련된 종목이지만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수소 경제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도 그만큼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서 조 바이든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지금 10% 이상의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조 바이든 관련된 정책주의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연동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소 관련주를 낙관적으로 본 건데요. 대외적 그리고 내외적으로 본다면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국내까지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제 풍력 발전 기반의 청정 수소 생산 이 부분에 생산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확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재생에너지 지금은 수소가 중점이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 미국의 태양광 같은 경우도 미국 서부 쪽에 사막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이 태양광 시설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좀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서부 쪽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이 서부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4년간 2조 달러의 투자 공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얘기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20에서 40기가와트의 물분해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2050년까지 재생수소에 대해서 최대 4,700억 유로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또 EU의 중심이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역시 수소 인프라 R&D에 5년간 2.5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0년 내 수소차 100만 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1,000개 이상 보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호주 등 해외 수소도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소 충전소 2040년까지 1,200기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수소 모빌리티와 연료전지 그리고 액화수소, 수소 충전소,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의 설비 등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회사를 2030년까지 500곳, 2040년까지는 1,000곳 이상의 유망 회사를 육성한다라는 국내의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EU, 아시아권까지 모두 다 수소 관련한 경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또 국내 수소 관련주들을 보면요. 주가가 약 200%까지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 관련 흐름주들 좀 주가 흐름 좀 확인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넉 달 만에 200% 넘게 상승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효성그룹주 안에서도 효성중공업, 이 수소 충전소를 하고 있는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넉 달 사이에 무려 28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요.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 수소 충전소나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이 탄소 나노 튜브를 하는
이 효성 첨단 소재 역시 최근에 60% 이상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수소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두산 관련주 그리고 효성그룹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물론 최근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숨고르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또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거기다 효성 중공업까지 넉 달 사이 200% 이상의 주가가 뛰었다고 하니까요. 두 기업의 흐름, 그 훈풍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대그룹 될 텐데 수소 물류나 트럭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입지 내에서 좀 어느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현대그룹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현대차그룹이죠. 네, 현대차그룹. 현대 관련된 그룹 다 분사했잖아요. 그래서 현대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아산이나 뭐 이제 이쪽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죠. 이 현대차그룹이 이 현대차 중심으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싼 iX를 출시를 했었고요. 2018년에는 1회 충전으로 무려 609km 미터를 갈 수 있는 609km라고 하면 부산이 약 420km입니다. 그럼 부산도 한번 갔다가 한 대구까지 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한 번 충전으로 굉장히 긴 거리에 달하는 2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를 또 출시를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트럭 및 수소 연료 전지를 최근에 수출하려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 내 안에서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수소 이 탱크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를 그리고 현대 로템에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그리고 또 현대제철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를 만드는 그런 수직 계열화도 지금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 수소 관련된 이 생태계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 그리고 그 이외의 회사들도 이 수소 관련된 이제 주요 이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생태계는 더 커질 것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네요. 일단은 수소 관련주들 현재도 좋지만 좀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최선호주 어떤 종목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미코라는 종목이에요. 이 미코 같은 경우는 동산 자체 기술 개발로 보유하고 있는 고체 산화 연료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국산, 셀, 그리고 스택, 시스템에 대한 원스톱 생산 라인을 이미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국내 최초고요. 현재 2kW를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요. 이게 조만간 8kW, 그리고 향후에는 100kW까지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 국내 연구진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3세대 연료전지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동사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핵심 자회사가 있어요. 좀 상장 회사 중에 코미코라는 회사,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는 이런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이름 앞에 미코가 들어가 있죠. 미코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지금 IPO를 한창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그 공모가는 이 공모 예상가의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이쪽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CGN이 지난달에 수출이 최근 3월부터 코로나가 본격 시작된 이후부터 월별 수출로 9월 달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만큼 이 진단키트 부분도 역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앞으로 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소, 진단키트, 반도체 장비, 미코만 가지고 계시면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7,500원 이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2,000원, 손절 라인은 16,000원인데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9월 7일 날 주가가 21,550원까지 갔는데 이때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제일 높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이상 좀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동사 역시 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재상승 타이밍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보다는 점진적인 그런 물량 빠질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으로 미코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의 최선호주로 봤지만요. 반도체 그리고 진단키트로도 묶이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재상승의 타이밍을 미국 대선 이후라고 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겸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